먼저 장기기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생명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는 코비드19 감염과 지속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확산 속에서 국내 내사 장기기증은 어떠했고 어떤 사유가 기증 증가를 이끌어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오재숙입니다. 국내 내사 장기기증과 이식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2010년 14,000여 명에서 2020년 35,000여 명으로 150% 급증하였습니다. 반면에 뇌사 장기기증자는 2010년 268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약 300명 정도 증가하였지만 안타깝지만 2017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 나눔, 즉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에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과 의료진의 인식, 법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활동 등등.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스페인의 기증은 어떨까요? 1989년 기증자는 500명대로 국내와 비슷한 수치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 40%, 세계 1위, 생명나눔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있기까지는 의료진과 국민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과 최적의 기증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생명나눔 활성화는 저절로 문득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긍정적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 여러 다양한 요인을 정부와 의료기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장기기증 활동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한 후에 현재까지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하였고 의료 시스템에 압도적인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대면 접촉을 자제하였고 국가 간 이동은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습니다. 물론 장기이증과 이식 분야도 업무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작년 9개 내사 장기기증 현황입니다. 미국과 덴마크, 한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년 대비 기증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내사 장기기증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월 평균 기증자는 2019년 37.5명에서 2020년 39.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장 낮은 35.7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스페인의 양상을 보면 감염 확산 초기에 의료 시스템의 이용량의 급증으로 기증자 수가 급감하였다가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감염 초기에 어떤 요인이 기증 증가를 이끌어냈는지를 살펴보기에 기증 과정을 보겠습니다. 기증은 의료기관, 의사 추정자 통보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증원 코디네이터가 출동하여 진료과 선생님 논의하에 기증 상담을 하고 어렵게 가족 동의를 이끌어낸 후에 의사 판정과
기증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뇌사 추정자 통보는 월 평균 통보건 2019년 207건으로 2020년 181건, 2021년 179건으로 코비드19 감염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뇌사 추정자의 통보 이후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내사 추정자 통보권 자체는 감소하였지만 기증 면담률과 동의율이 증가되어 장기 기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증 동의율은 작년 2월에서 6월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5에서 10%의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코비드19 감염 확산 하에서 의료기관 활동의 큰 변화는 의료기관 내 보호자의 방문이 제한된 부분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이 중환자실 면회를 없앴거나 면회를 축소시켰는데 이 부분이 장기 기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중환자실의 보호자 면회 시간은 진료과에서 가족에게 뇌서 상태를 설명하고 바로 코디네이터가 기증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20년 상반기에는 기증 면담률과 기증 동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유는 감염 확산이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상담 활동이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낭만닥터 김사부라든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장기 기증을 다루었던 드라마가 방영되어 국민들이 기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생명 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뇌사 추정자가 모두 통보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가족들이 뇌사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료과 교육을 확대시켜야 하며 국민들이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뇌사 추정자 통보 관련해서는 의료진 입장에서 그분들이 더 편리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올릴 수 있는 EMR 기반의 자동 통보 시스템 운영 병원을 늘려야 하고 의료의 질 지표 등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잠재 기증자 풀을 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고 보급해야 하며 진료과 입장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캠페인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은 누군가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돕는 분들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 의료진 분들이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